어제 한중일 정상회의가 끝났는데요. 무려 38개 항에 대해서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냥 앞만 봐도 뉴스가 없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됐든 한중일 정상회담인지 네. 한일중 정상회담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한중일 해야 그렇습니다.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났다는 자체가 네. 우리 윤석열, 이재명 예. 영수회담만큼 만난 자체가 중요하다. 예. 좋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사실 맹탕 네네. 정상회담이지만은 그래도 현미경으로 찾아보면 소득은 있더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현미경으로 찾아본 소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선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외교는 네. 우리 국민이 절대 기대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네. 하는 거고, 중국에 대해서 네. 북한 핵 문제 좀 개입해달라 네. 하는 것은 좋은 요구지만 어제 네. 북한에서 위성 발사체 쏘았다가 네, 이제 네. 실패했잖아요. 네. 이 중국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은 우리 한국도, 네. 일본도, 네. 대만도 예. 기술적인 것은 다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을 하면은 네.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가 핵 창고가 된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기들만 핵을 가지고 있을 때 위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하고요. 네. 또 북한에서도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네.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네. 통일이 돼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네. 네. 그래야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 아니 그렇게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네. 주한미군 입만 볼면은 미 제국주의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느냐. 네. 네.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삐씩 웃으면서 예. 국내 정치용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로부터 2달 후 예. 8.15 때 네. 제가 언론사 발행인들하고 함께 평양을 평양에. 방문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네. 다시 한번 김정일 위원장한테 물어봐라 네. 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저하고 네. 3시간 반을 와인을 마시면서 모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를 물었더니 네. 똑같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도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유훈 통치를 하지만은 네. 지금 현재의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 아버지 네.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받던 유훈 통치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네, 똑같이 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던데 김정일 위원장이 예.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하셨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네. 지리적으로 중국, 러시아, 네. 일본은 우리 한반도를 침범해서 자기들 영토화, 네. 즉 식민지를 하려고 했다. 그렇지만은 미국은 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자기 식민지화, 즉 자기 국토화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얘기가 멀리 나갔습니다만은 오히려 친미, 반중, 반러, 반일 네. 이게 기저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리창 네. 네. 중국 총리한테 그 탈북민 네. 북송 송환하지 마라. 네. 그리고 핵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억제를 시켜달라 네. 한 것은 좋은 요구지만 중국이 듣지는 않을 거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도 네.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외교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본이나 대고는 중국 이창 총리 보세요. 예. 당당하게 왜 핵 오염수.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하느냐 예. 하지 마라. 예. 하니까 또 기시다 총리도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해라. 예. 이게 요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얘기도 하지 않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안이 네. 되어 있는 라인 문제. 예. 이게 외교 문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요. 경제 문제. 네. 그것이 외교 문제지. 나 이건 기본적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네.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기시다 총리의 대변인 아닌가. 예. 또 기시다 총리가 지금 지지도가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거든요. 네. 어려워요. 아니 지방선거에서 다 졌더라고요. 다 졌어요. 예. 기시다 물러날 것 같아요. 보궐선거도 예.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선거운동은 아닌가 할 정도로 실망했습니다. 예, 기시다의 선거운동원 아니냐 그 정도로 실망했다 말씀 주셨는데 심지어 북한도 어제 이제 비핵화 이제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거 관련해서 북한 외무성이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헌법적 지위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누구든지 우리에게 비핵화를 설교하며 핵 보유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헌법 포기, 제도 포기 강요하는 가장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겠다.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난폭한 내정 간섭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는 표현은 중국이 미국이 대만 문제 얘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북한도 이렇게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것도 왜 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주최국으로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좀 답답한 만약에 마음이. 윤석열 대통령이 네. 외교부나 네. 국정원에 예. 준비된 문건을 읽어봤으면은 네.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그러한 용어를 쓰는 것은 네. 당연한 거예요. 네. 자기들은 핵 보유국이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파키스탄 네. 이런 것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은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문제는 남북 북중 문제가 아니에요. 네. 북미 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한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과 네. 거래를 하기 위한 미국을 향한 네. 그런 핵무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간섭하는 것도 아주 싫어하고 네. 그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하죠. 그러니까요. 그 앞서 이제 트럼프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 조간에 보니까 그 트럼프의 그 외교안보 보좌역을 하는 그 연구소 부소장이 예. 보셨죠. 네. 보니까 그 트럼프가 집권하면 제일 먼저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 추진하겠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그 걸고 핵협상을 시작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대북 특사도 파견하겠다. 트럼프가 하면은 예. 아무래도 예. 바이든과 차별화를 위해서도 예. 북한 예. 접촉을 할 거예요. 그런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느냐? 네. 또 그건 아니에요. 아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도 네. 싱가포르, 네. 하노이 예. 회담을 다 보았지만 예. 줄 것 같으면서도 안 주는 게 미국의 외교인데 네.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도 네. 11월 예.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네. ICBM과 예. 7차 핵실험을 할 한다. 것이다 예.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네. 지금 그 트럼프 네. 캠프에 이미 인수위원회가 구성됐더라고요. 예. 그 인수위원회
들어가 있는 미국 분이 네. 지금 방한을 해서 네. 저하고 오. 몇 시간 얘기를 해봤는데 네.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저는 근본적으로 넘어가지는 예. 완전하지는 않는다. 것이다. 예.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네. 트럼프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 아니에요. 미국의 국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주둔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예. 미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 주한미군이 여기 주둔하는데 예. 우리가 방위비를 예. 너무 많이 내고 있다. 예. 만약 자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예. 이 중국이 네. 한반도 이 통일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예. 만약 통일되면은 국경 수비가 예. 두만강, 압록강 예. 거기에까지 미국의 영향력이 진다면은 중국의 국방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네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중국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다고 하면은 일본 방어를 위해서 네. 얼마나 많은 국방비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도 물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만은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절대 반대해야지만은 미국도 네.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철수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더욱이 이 김정일, 김정은도 유언에 따라서 네. 한반도의 미군 주둔을 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하여간 좀 국제 정세가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또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은 하고 얻을 것은 얻고 이런 좀 외교 노선이 확립돼야 되는데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좀 굴욕적인 그건 뭐 일본적으로 완전히 대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기 근데 때문에 이 외교는 국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예. 얼마나 나빠요. 예. 얼마나. 예. 그런데 그것도 네. 한중 경제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최태원 대한상임 회장이 이대로 괜찮겠냐 대한민국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재벌들도 예. 예. 아니 재벌들도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면 어떻게? 햇살론 같은 것이 예. 막히니까 서민들이 예. 카드론을 예. 40조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나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물가, 네. 고금리, 네. 고환율, 예. 이 삼중고, 고유가, 예. 이 사중고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다 수입해서 하는 거 조립해서 수출을 하는데 네. 수입 물품도 다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뭐 이제 뭐 콜라 별게 다 올라간대요. 올라가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서민 네. 자영업자들한테 대출을 해준 게 지금 이자 못 살아요. 그러니까요. 시골에 가보세요. 아비규환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삼성 이재용, 네. SK 채태원, 예. 현대 예. 정의선 회장 등도 이제 UAE 네. 대통령 오시면 다 만난다. 네. 그리고 특히 리창 예. 중국 총리하고 그 이재용 네. 회장이 만나서 투자해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중 외교를 빨리 정상화해서 네. 경제 교류를 해야만이 우리 경제가 살 수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하고 네. 우리가 모두 두절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해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자기 부인 네. 최상병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예. 지금 보세요. 금년 말 가면은 저는 예. 자영업자, 영세상공인 네. 다 죽을 겁니다. 아, 어제도
그 보도가 그러더라고요.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맞습니다. 예. 또 오른 게 있더라고요. 취재 편의점 구독자가 올랐다. 네, 그건 좋은 일입니다. 아니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그 뭐 국제 정세면 국제 정세, 국내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문제가 다 문제인데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 앞치마 메고 기자들한테 계란말이 해주는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토하고 싶더라고요. 네? 토하고 싶어요. 아니 그게 당연히 인수위원회 때 말씀했으니까 네. 기자들하고 접촉하는 건 좋아요. 네, 그런데 2년 만에 네, 2년이 넘어서 그 공약을 지켰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예, 기자들도 그러니까요. 좀 물을 말을 물어야지.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얘기만 보도가 되면은 네, 다시 윤석열로 돌아갔다. 다시, 예, 그리고 전혀 예, 변한 것이 없다. 즉 총선 네, 참패 후 네, 정치를 하겠다. 언론과 자주 접촉하겠다. 접촉하면 뭐예요? 네, 아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김치찌개 못 먹어서 계란말이 못 먹어서 거기 가 있나요? 대통령한테 국민이 묻고 싶은 것을 물어줘야 기자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줘야 대통령이지. 맞습니다. 그건 나는 내가 언론을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네, 참 얘기를 하지만은 나는 네, 왜 저랬을까? 과연 아무리 네, 대통령실에서 오늘은 김치찌개 계란말이 먹는 날이니까 네, 질문하지 마라 네. 했어도 물어야죠. 그 기분 나빠요. 과거에 청와대 계실 때 기자들 많이 만나시지 않으세요? 밤낮 기자들하고 살죠. 뭐 그때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스키 앤 캐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아 제가 그런 예. 비난을 많이 받았죠. 예. 아니 그런데 일종의 검찰 인사가 끝나고 네.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기자들 관리에 들어갔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는 언론을 줄 수 있고 줄 방법도 알지만 본인은 안 하고 있다. 할 생각도 없다. 이랬는데 제가 비교적 방송을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니까 네. 저도 줄여가고 네. 또 특히 지상파 네. 방송들 TV에서 라디오는 줄여가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출연을 해보면 네. 변경됐어요. 질문이 바뀌었어요. 질문이. 네. 질문의 강도가 네. 딱 대통령실이 바라는 네. 그런 질문으로 많이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진행자들이 네. 보수 유튜버들이 로. 많이 바뀌니까 예. 이게 언론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그런데 사실 제대로 네. 할 수 있는 진보 유튜버가 그래서 각광을 받다. 저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윤석열 대통령의 덕이다. 구독자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봐요. 예. 지금 아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특히 총선 참패 후 보수들이 네.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네. 보수 유튜브도 안 본대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고갈된 네. 우리 국민들의 정부 욕구가 네. 진보적인 유튜버로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은 이 진보적인 유튜버에 많이 네. 출연을 하는데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대체로 구독자가 많이 올라가고 늘으라고. 있어요. 예. 이때가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예. 바르게 하면은 올라가요. 네. 그 언론이 사실은 자기들의 원래 사명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하고
민망해도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살아있는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 기자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특히 해외 연수 세 자리 숫자 늘립시다 하니까 환호성이 터졌다는 대목에서는 좀 글쎄.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게 진짜 제 경험으로 보니까 네, IMF 외환 위기를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제가 네, 청와대 공보수석을 하면서 기자들과 함께 극복하는 과정을 봤잖아요. 네, 네. 그때는 얼마나 소위 월급쟁이들이 다 고생을 했어요. 네. 이때 보니까 기자가 회사원이 돼 가더라고요. 아, IMF 때. 예. 그래서 그러한 변혁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 후 네, 엄청난 젊은 기자들의 저항으로 네, 이 나라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극복됐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방통위, 네, 방심위, 선방위 네, 이런 것을 장악하면서 노골적으로 네, 또 전부 다 이 기자들을 명예훼손, 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네, 법적 맞습니다. 고소를 하니까 예. 상당히 위축되는 것 같아요. 기자님들 위축되지 마세요. 예. 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봉지욱 기자 나왔는데 예. 아직도 출국 금지가 해제가 안 됐다고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취재하러 나가야 되는데 또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해외 여행도 가고 싶은데 못 간대요. 출국 금지를 안 풀어줘서. 글쎄 출국 금지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들까지 저도 출국 금지돼 있어요. 에? 서해 사건 아 정말요? 재판 받으면서 아니 제가 검찰 수사 끝나. 검찰 불러서 한 번이나 안 나갔습니까? 재판에 안 나갔습니다. 세상에. 이게 창피해서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와. 아니 국회의원 당선되셨는데 이제 국회의원이신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 출장은 어떻게 가십니까? 못 가십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에?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모르고 나도 세상에. 야 이거 창피하니까 와. 그 좀 해외 여행 가겠습니다 하고 예. 그 요구할 수도 없고 나 그래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 이게 도대체 나는 네. 사법부도 그래요. 예. 아니 검찰에 요구하는 대로 모든 압수수색 영장을 예. 발부해서 예. 압수수색 영장 그 자체가 네. 진짜 엄청난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어요. 예. 한번 보세요. 저희 아파트에 수십 세대가 사는데 네. 쫓아와서 예. 압수수색하면은 예. 또 언론에 알려주니까 다 찍으러 오고. 그러니까요, 기자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 예. 왜 이렇게 출국 금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작 네.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예. 문제 그건 모두가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쌍방울 예. 국정원 문건 네. 그것 좀 보도한 여쭤보려고 기자 했어요.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 불리하거나 좀 부정적인 비판적인 보도를 하거나 뭐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사건이거나 이런 분들이 전부 싹 다 출금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디올백 사건이나 이런 거 김건희 여사 출국 금지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기 때문에 너무 불공평하다. 해야죠. 네? 김건희 여사 6월달에 못 나가게 출국 금지해야 된다. 해야지. 그래야 공평하다. 아 그렇죠. 예. 왜 저는 출국 금지하고. 검찰 조사 시작하면서 출국 금지하고 네. 김건희 여사는 검찰 조사 수사했는데 몇 건인데 안 해요? 그러니까요. 예. 해야죠. 예. 그래야 맞죠. 그래야 공정이고 상식인 거죠. 아이 참 화가 나네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뉴스타파에서 지금 4번째 보도를 했는데 소위 얘기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사건의 진실. 네. 이게 사실은 뭐 500만 불은 스마트팜 대납이고 300만 불은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이다. 예. 검찰 수사는 그동안 그렇게 일관돼 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문건을 봤더니 전혀 아니더라. 이재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방북
그리고 쌍방울의 어떤 주가 조작이나 쌍방울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더라. 이런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때 처음에도 그런 얘기가 네. 나왔었는데요. 예. 제가 국정원장 재임한 그 2년간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선 네. 저는 그 국정원 문건을 위조했는가 네. 이걸 의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도 네. 네. 내용을 보고 국정원 문건을 먼저 네. 좀 뭐 사진이지만 예. 이렇게 보니까 네. 국정원 문건이 확실하더라고요. 확실하다. 네. 예. 국정원 문건은 국정원 서식이 있어요. 예. 네, 제가 2년간 봤으니까 예. 아 저것은 국정원에서 만든 작성한 게 사실이다. 아.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예. 국정원을 예. 압수수색해가지고 예. 국정원에서 제출해준 예. 문건이에요. 예. 그걸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을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800만 달러 중 네. 500만 달러는 스마트폰 예. 팜 예. 그쪽으로 줬고 예. 문제는 300만 달러가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쌍방울에서 대납했다 네. 하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의 주장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국정원 문건이 네. 아니다. 네. 이것은 주가 조작 대가로 이익을 예. 서로 나눠먹기 하기 위해서 준 거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예.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준 건 사실이고 예. 이것은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북한과 나눠먹기 위해서 한 거고 예. 이재명 대표하고는 무관하다. 예. 그러니까 이 자체만 보더라도 네. 국정원 문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네. 활용을 했지만 아니다. 네. 그렇게 확신하게 예. 되더라고요. 그렇죠. 확신하게 되고 이 사실 네. 그 국정원은 대북 관계이기 때문에 네. 네. 그 문건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 이제 압수수색했으니까 제출을 해줬다고 하면은 네. 검찰이 네. 이건 아니지 않냐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이고 정식 상식이고 예. 정의지. 예. 이걸 가지고 그런데 그 나중에도 아니다 예. 하고 또 욱박 질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니 국정원 문건이 사실이고 네. 이 국정원에서 안부남 예. 그분 안부수. 예. 안부수 예. 안부수를 이제 했는데 네. 이게 주가 조작에 활용하니까 하지 말자. 예. 이 사람을 안부수를 해고했어요. 쓰지 말자. 네. 그런데 제가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일에 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국정원 예. 우리 대공수에서 잘했다고 봐요. 이건 아니다 네. 하고 끊어졌으면은 네. 간단하다. 그 문제는 검찰에서 별도 수사를 하더라도 네.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는 아니다. 네. 그래서 그걸 결론을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 국정원의 블랙 요원 있지 않습니까? 네, 블랙 네. 화이트 이렇게 있는데 블랙 요원이 와서 법정 진술을 2차례나 했는데 실제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이 안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진술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검사가 잘 못 알아듣는 북한 말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이제 진술을 하니까 그건 아예 인용을 안 한 거예요. 그냥 폐기해 버리고 본인들이 수사한 내용만 가지고 계속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검찰이 여기서 수사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네. 아니 그쪽 네. 그 관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네. 이재명 대표하고는 그렇습니다. 무관하다 네. 하는 것을 밝히고 네. 수사를 안 해야죠.
그러니까요. 저는 수사도 멈추고 사실은 엉뚱한 사법 피해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작이죠, 뭐. 조작이다. 조작이죠. 뭐. 예. 그 사실을 알고 예. 사실대로 하지 않고 예. 어떤 특정인, 즉 이재명 대표로 몰아가는 네. 것은 조작을 위한 거다. 그런데 네. 여기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국정원은요. 네. 지난 30년간 네. 즉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네. 30년이에요. 네. 30년간 개혁의 대상으로 예. 엄청난 죄과를 치렀어요. 예. 자기들이 잘못한 게 다 치렀어요. 치르고 대국민 사과하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 위에서 지시를 해도 네. 굉장히 상명하복하는 기관이지만은 네. 그 제 후배들 네.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후배들이 그래도 네.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 네. 최근 얼마 전에도 네. 심리전 북한 네. 대북 심리전에서 위에서 네. 정무직들이 지시를 하니까 그 심리전 네. 단장이 네. 직원들하고 상의하니까 이거 하지 말자 어. 해서 안 하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을 인사처벌해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 내일 모레 열리면은 네. 법사위 네. 겸임으로 정보위를 가지만 예. 그러한 것들을 따져가죠. 네. 따져야죠.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예. 조심하세요. 검찰, 네. 감사원, 국정원. 네. 법사위 박지원 원장님이 갑니다. 제 수첩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 수첩 중요한 수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면 정말 검찰이 세게 긴장해야 되는데 특히 수원지검 밝혀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술판 회유 사건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데 그 국정원 직원들은 이렇게 상명하복하는 조직이지만 부당한 불법적인 지시는 이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심리전 단장이 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승진했지만은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네. 다 해야죠. 네. 만약 그분이 단장급이니까 네. 이제 국회에 안 나온다 하면은 증인 채택하면 되거든요. 증인 채택.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예. 검찰이고 감사원이고 네. 국정원이고 부당한 일을 하지 마라 이거죠. 네. 정상적인 일을 하는 건 좋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도 안보수 문제를 손 떼자. 네. 이렇게 한 하거나 거잖아요. 예. 블랙의원이 그 비공개 재판에 나와서 진술을 한 것은 얼마나 용기 있는 좋은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은 또 예. 시켜야죠. 예. 그 최혜병 특검법 오늘 재의결이 됩니다. 이건 진짜 가결될지 안 가결될지 귀신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귀신도 모른다. 예. 귀신도 모르는데 예. 지금 어떻게 됐든 네. 지금 찬성하겠다 네. 하신 분이 국민의힘에서 5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5분인데 사실 우리 22대 네. 에서는 8표가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200표.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에 200표도 중요하지만 예. 김건희 특검 네. 200표. 그리고 탄핵 네. 200표를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기서 싹을 자른다 네. 하는 그런 전략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만약에 재의결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오늘부터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그냥 레임덕도 아니고 데드덕이다. 식물정부죠. 식물정부. 예. 식물정부인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총선 결과를 보고
이건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이재명 공동 정권으로 고대 네. 명예교수 임혁백 교수가 주장한 대로 공치를 해라. 공치. 예. 협치의 수준을 넘어서 공치를 해라.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고 네. 거국 중립내각 예. 이것을 위해서 영수회담 예. 이런 걸로 가고 예. 또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려면은 임기 1년 단축, 네. 개헌.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 것이 네. 좋다. 예. 그리고 특히 지금 6공화국이에요. 예. 5.16공화국은 군사 독재의 잔재를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 내리고 네. 새로운 희망의 7공화국의 시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활짝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는데 어제 네. 나경원 네. 대표도 여기에 호응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지만은 이 말은 예. MB 때 이미 안상수 대표와 박지원 간에 이루어진 얘기인데 네. 이게 가까워지고 있지 않는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국회의장이 된다고 하면은 이걸 한번 네. 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남는 게 네. 사법 리스크가 예. 남는데 예. 이러한 것도 이 검찰에서 예. 사법부로 예. 즉 기소를 다 해버리면은 예. 이제 사법부가 판단할 그렇죠. 문제니까 참 좋았는데 네. 어떻게 됐든 오늘 최상병 특검은 만약 네. 가결된다고 하면은 네. 김건희 특검도 가는 거고 예. 또 탄핵도 가는 거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양심적인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권 행사를 잘해야 된다. 네. 그래서 민심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민심이 과학이다. 네. 민심의 과학을 무시하지 말고 국민 뜻을 존중해라.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다 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예. 상기합니다. 사실 표 계산을 해보면 17표까지는 안 나온다 하지만 어제 민주당의 그 새로 된 원내 수석 그 김용민 의원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틀에서는 어려운데 그래도 혹시 모를 가능성이 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도 실제로 예상했던 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도 혹시 그건 제가 산증인 산증인이고 예. 만들어낸 예. 장본인 중에 예. 한 사람이에요. 예. 그때 당시 우상호, 예. 노회찬 예. 돌아가신 네. 저 이렇게 셋이 열심히 했는데 그때도 한 20-30표가 넘어가면 네. 의석수로 되는데 네. 62표가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또 복병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즉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온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면 좋은데 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표결에 응하지 않고? 어제 오후로 바뀌었대요.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표결에 응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재석으로 카운트가 안 돼서 그 명패 있지 않습니까? 네. 명패만 집어넣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표는 하지 않는 이런 방식의 기권 행사를 한다. 근데 뭐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오늘 아니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국회의원, 자기들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네. 국민들한테 그런 꼼수를 가르쳤나요? 이건 그러니까요.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냐. 근데 오늘 아침 칼럼 보니까
그 이후에 촉발된 모든 호들갑이 문제다. 호들갑이 진짜 잘 얘기했더라고요. 예. 저도 진짜 잘 표현했다 네. 했는데 어디 사설이든가요? 이게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동아일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뭐 이 문제는 국민연금하고 이 문제는 네. 모든 신문이 다 썼어요. 맞습니다. 다 아닌데 했는데 저는 호들갑이 무슨 아니 참 경로가 무슨 문제냐? 문제냐? 대통령 경로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경로를 해가지고 네. 직권남용이 됐지 않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직권남용보다 더 좋은 게 호들갑 들었어. 이제 뭐 장관, 네. 사령관 네. 다 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네. 해병대 사령관이 끝까지 대질 신문도 박정원 대령하고 안 하고 예. 했는데 만약에 경로했다고 하는 그 말을 했다고 여러 사람들이 네. 몇 사람이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박정원 대령이 수사단장이 만약에 네. 대통령, 국방장관 등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법에 걸린다. 예. 한 장짜리 보고서가 보고서를.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있는데 예. 이거 제가 꼭 오늘 네. 최상병법 특검법 부결될 것이다 하고 예측하는 거나 예. 이게 대통령한테 경로했다는 것을 예. 내가 장작했다 하고 또 말을 돌려버릴 것 같아서 겁이 나요. 겁이 나. 그렇게까지. 글쎄요. 예. 그렇지만은 예. 정황 증거가 완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지만 예. 무슨 일을 못해요? 아니 보세요. 국정원 문건으로 주가 조작력 용 네. 300만 달러다. 네. 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300만 달러로 생각 안 하고 800만 달러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 나오는데도 계속 밀고 나간다 하면은 예. 저는 이분들의 창작력은 예. 그러한 창작도 할 수 있다 의심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잘하고 그런 예. 필요성 때문에도 꼭 특검을 해야 된다. 예. 거듭 주장합니다. 예. 공수처에서 잘 수사 못하겠죠. 오동훈 처장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기대할 게 없겠죠. 지금 현재 네. 공수처가 1, 2, 3, 4부까지 있는데 네. 이 4부가 잘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고 예. 있는데 나머지 네. 부에서는 자꾸 네. 뭐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공수처장이 자기도 살아야죠. 이게 지금 네. 공수처장이나 모든 정부의 사정기관장들이 22대 국회가 어떤 국회이다 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192명의 네. 우리 예. 의원들이 지금 단결돼 있잖아요. 네. 오죽하면은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171석에 예. 그때는 175석이었습니다만은 171석의 대표가 아니라 네. 192석의 대표다. 그렇죠.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국회가 내일 모레 개원되고 구성이 되면은 네. 가만 안 있다니까요. 예. 만약 국회가 불러도 안 오면은 증인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네. 누구도 나와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도 똑똑히 하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공수처, 검찰, 감사원, 뭐 국정원, 뭐 소위 얘기하는 5대 권력기관들, 경찰, 네. 뭐 지금 다 큰일 났습니다. 방송이, 방심이, 선방이 다 해야죠. 네, 다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저는 네. 이게 지금 방통위는요. 네. 협의기관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예. 나머지 방통위원 임명 안 하고
김홍일 위원장하고 둘이 이상임 앉아가지고 부위원장 둘 다 대통령 추천입니다. 대통령 추천한 예. 사람들이 협의해서 다 통과 집행하고 예. 있는데 저는 민주당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저한테 그 재민 의원 예. 이런 분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네. 우리가 방통위원장 네. 탄핵하자. 탄핵해서 가결시키면은 네. 헌재에 가 있는 사이에 예. 업무가 배제되잖아요. 예. 방통위원장 못한단 말이에요. 예. 마치 대통령 못하든.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네. MBC 같은 거기를 지금 바꾸려고 난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거 해야 되고 방심위는 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해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임 건의안. 해임 건의안 예. 내자. 예. 그리고 선방위 예. 이제 임기가 끝났는지 끝났어요. 모르지만 그 예.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네. 여기는 고발을 하자. 고발. 그래서 강공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제 지금 국회 시간이 온다. 21대 국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21대는 예. 180석을 가지고도 네.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는 예. 무능한 민주당. 예. 180석을 가지고도 거부권 행사에 저기 강 건너 불난 거 쳐다보는 무기력한 민주당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도 잘해야지만은 정부 특히 권력기관 네. 잘해야 된다. 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지원이 돌아온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그 국회 법사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기대가 저도 크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단독 특종이 나올지 예, 박남매가, 저희 먼저 꼭 알려주세요. 박남매가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예, 박영선 장군. 예. 아쉬워요. 예, 이제 오늘 뭐 다른 방송 또 가셔야 돼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강원도 군부대에서 훈련병 하나가 완전 군장 메고 군기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군대에서 이렇게 우리 국민 네. 자식들을 국방 의무를 하기 위해서 물론 군기도 세워야 되지만 네.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진짜 지양해야 된다. 네. 그리고 특히 훈련병 이제 얼마 안 된 친구한테 그렇게 완전 군장해가지고 예. 하게 했다가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군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네. 내 자식, 내 동생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 만큼 네.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건희 여사 나왔다가 도로 또 들어가셨잖아요. 또 나올까요? 또 들어간 지 얼마 안 나온 지 됐음. 뭐 또 다시 나올. 지금 자기 친정 어머니 나왔으니까 예. 난 필요 없다 이제. 예. 어머니 때문에 많이 울고 고민했지만 이제 다. 이제 한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예. 아마 6월달에 예. 중앙아시아 3개국 예. 순방할 때 가겠죠. 가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중앙지검 인사가 끝나면은 반드시 네. 포토라인에 서서 예. 수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창수 지검장이 두 사람 유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형사 1부장, 그 다음에 반부패 2부장. 그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발표는 안 그러니까요. 났죠. 예. 뭐 그 결과 끝까지 보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45만 네.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